안녕하세요. 한국은행도 드디어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최초로 있는 일이거든요. 미국이 먼저 QE를 했고, 그 다음에 QE가 안 먹히니까 무제한 QE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재정 지원까지 하고,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국은 이제 미국을 보고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읽어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 유동성 무제한 공급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이제 금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하면은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이 먼저 어떻게 하는지, 미국의 페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따라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5일이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3일이었다. 한국은행이 3일이었다. 금리 결정한 날. 그러면은 금리 결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이 내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한 달 뒤에 또 한 달 뒤에 뭐 7일이라고 할게요. 이날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정하는 날에서 그럼 따라서 금리를 내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페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이제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미국이 이제 제로 금리를 열고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보통적인 이제 패턴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국도 이제 사실상 이제 첫걸음이었습니다. 첫걸음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선진국 중앙은행 양적 완화랑 조금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하는 결정 조치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금리를 이제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제로 금리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 필살기가 없어요. 다음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필살기들을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시장이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어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하는 와중에 카드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뭐 하루가 바쁘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뭐 발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연설하고 막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조금씩 위험해 보이는 그런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이 필살기가 안 먹히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D 엔드가 되거든요. 이게 안 먹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 2008년 뭐 1997년 뭐 그런 때는 금융위기였습니다. 금융위기. 이게 돈 풀면 해결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 위기. 이거는 이제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3개월을 못 버티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어져 가지고 3개월 동안 뭐가 진압이 안 되면은 이게 지금 타격을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정부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위에 이제 시장 유동성을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3개월 여기 있네요. 3개월간 운영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막 무작정 계속 풀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 금리 수준에서 유동성 전액을 제한 없이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저번 영상에서 했죠. RP 매입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하고 내달이면 이제 4월이죠. 4월부터 대상 기간과 증권을 이제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사상 처음이랍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이게 처음 겪는 일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죠. 그래서 지금 제로 금리.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찾기 힘들어서 예측도 힘듭니다. 예측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아무튼 생각을 경제학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어떤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시장에 뭐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하게 할까, 그런 것들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이 유동성 이제 공급하겠다는 게 시장에서 단기 이제 급반등을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양봉으로 상승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RP 매입 대상 채권을 이제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1998년, 2008년에서 한 적이 없는 거라고 하고, 국고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한 거는 다른 채권 시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정부가 보증하면 이제 회사채 매입도 할 수 있고, 회사채랑 CP, 기업 어문도 직접 매입해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페드는 하고 있는데 한은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행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회사채,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막혀 있고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내가 기업 대표고, 우리가 지금 자금이 지금 부족하다. 근데 내가 한은에 고위층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좀 커넥션을 해가지고, 야, 우리 거 좀 사줘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막아놓은 걸로 같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증권사랑 은행들 있잖아요. ELS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죠, 뉴스. 이게 하락하니까 담보 부족으로 지금 돈이 이제 그 마진콜 당하잖아요. 마진콜 당하니까 그 담보 채우려고 지금 CP 이런 거 막 냅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됐다고 해요. 계속 이러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기업들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계속 이거 냅다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정부 보증하면 쉬워져 라는 게 법으로 막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증을 서줄 거냐 안 서줄 거냐. 그래서 한국은 이제 카드가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미 이거 다 해주고 있잖아요. CP 매입이랑 그런 거. 근데 한국은 아직 카드가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페드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 어음 매입 기구 CPFF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1조 달러의 규모의 CP를 매입하기로 했고, 2008년에는 없었던 회사채도 이제 매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유동성을 그냥 여기저기 다 뿌리고 있는 거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연준 역시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재무부 승인과 보증을 전제로 이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막아놨겠죠. 여기에 회사채를 연준이 그냥 매입할 수 있다면 진짜 연준 대빵이랑 내가 친하다.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봐줘. 우리 죽을 것 같아. 우리 회사채 좀 매입해줘 하면은 해줘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사기 수준이니까 막아놓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뭐 이런 데는 이미 또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이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채안펀드는 이제 회사채, 이제 우량기업의 CP, 금융채 등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다 뭐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 2조짜리, 이제 산업은행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 1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 우량한 A등급이 대부분이라서 회사채는 우려할 게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용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이제 익숙해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본착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럼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요. 국채를 매입을 하면은 국채는 내가 가져가는데 돈이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고, 시장 경색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지금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QE는 통화 정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QE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더 이상 수단이 없는 거예요. 금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도 부실할 때 재정 적자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필살기 QE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초필살기였죠. 무제한 QE. 그래서 초필살기를 썼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